지금 민주당이 어저께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받겠다 얘기를 했어요. 네. 요거 민주당 왜 받는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네. 어제도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67대 60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67%가 여론조사 결과 야 특검 받아들여.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는 60%였어요. 7%포인트가 뭐 작은 거냐 아니면 매우 유의미한 격차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강성 지지층의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용산의 이제 그 대통령실 분위기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 그다음 재산 몰수 이런 것까지 2번 이상을 국무회의에서 맞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통일교에 대해서 한번 메스를 들이대라라는 뜻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어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뭐가 엇박자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통일교는 받아들이고 그 대신 2차 종합특검도 패키지로 엮어서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 그래서 일단 여론에 좀 밀려나가지고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 또 하나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전격적인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된 통일교 그 특검법을 발의를 뭐 오늘 한다 했다 내일 한다 했다 지금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주 중으로 한다 그랬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민주당한테 어떤 이니셔티브를 뺏긴다 하는 그런 이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놓기는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대로 될지 왜냐하면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특검법을 각자 따로 발의를 해서 뭐 올려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각자 올려놓고 그것이 지금 한쪽만 있어도 특검을 누가 추천하는 안을 놓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도 말들이 뭐 서로 일치가 잘 안 되고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통일교만 들여다볼 것이냐 민중기 특검까지 한꺼번에 들여다볼 것이냐 그렇죠. 의견 일치가 어려운데 네. 이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 합의안을 내놓는다 이거 몇 달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말만 일단 한 곱이 넘긴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정말 어떻게 될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 부분 뭐 나름 검증은 끝난 것 같아요. 스스로 대통령실에서 예. 우리 쪽은 괜찮은가?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자체 조사 한번 해본 것 같고. 네. 맞아요. 이거 우리 쪽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나오더라도 뭐 구정권 사람들이니까 예. 소위 그렇죠. 말하는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전재수 가령 예를 들면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기간이 적시된 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사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그때 문재인 정부였었고, 네. 아니 뭐 통일교도 당연히 생각이 있었으면 뭐 양쪽 다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에게 더 해줬으면 더 해줬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친명계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쪽 사람들은 무사하다 어느 정도 걸릴 게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격적으로 이걸 합의를 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임종성 전 의원은 그런데 친명 쪽이잖아요. 친인인데 예. 그분 저도 아는데 예.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분이 뭐 원래 광주,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도의원 예. 출신인데 맞습니다. 재선 의원 때 그때 7인회에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그 7인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김영진, 정성호, 김남국 정도였거든요. 그렇군요. 나머지 4명은 그중에 뭐 이규민 의원 이런 분들은 중간에 박탈이 됐고 네. 그 공선법 위반으로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뭐 진짜 소위 말하는 7인회긴 하지만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저는 임종석 의원 정도는 뭐 상관없 자기들하고 아무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현 의원도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이 섰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밀려서 하느니 차라리 빨리 해줘 버리자. 네. 지금 뭐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무서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판단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진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시행하는 것 어떤 협상의 과정에서 뭘 또 민주당이 계속 트집을 잡고 늘어질지 어쨌든 간에 조금 저는 이걸 시급하게 해야 된다. 수사라는 것은 이렇게 지연시켜봐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한국일보를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받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학자가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제목을 뽑았어요. 저는 이 대목이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한학자 총재가 가령 가평에 있는 천정궁이든 어디든 만났는지 여부 이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누가 입증할 것이냐, 특검이 할 것이냐, 우리 같은 언론이 할 것이냐,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도 이 부분 똑부러지게 얘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은 한학자 총재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만났으면 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뭔가 녹취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한학자 총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한학자 총재는 지켜야 되니까 지킬 게 많잖아요. 아니 한학자 총재가 네. 그렇다면은 차라리 만난 적 없다라고 네. 한마디 해주면 말끔하게 클리어 될 텐데 그 말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일단 카드는 놔둬야죠. 그렇죠. 아 카드는- 칼은 칼집에 넣어놓고 있다. 그럼요. 네. 예, 아직은 뭐 꺼낼지 이 정무적인 판단을 아직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네. 통일교 내부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혼동스러워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스태프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학자 총재 쪽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네. 조사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예. 서로 연락을 못 해요. 아.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과거에 이렇게 같이 하고 그렇더라도 일단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제한돼 버리면 일단은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심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구속의 효과예요. 수사를 할 때 이렇게 구속을 시키는 이유가 너희들끼리 서로 소통하면 그 안 되니까. 회의하지 마 이런 예, 거군요. 예, 예. 네. 그래도 뭐 이제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또 아주 내밀한 것도 변호사를 통해서도 못하는 경우들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속을 통해서 구속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각자 또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 통일교 게이트에서 핵심 인물 두 사람이 통일교 쪽은 한학자 총재하고 윤용호 전 본부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윤용호 전 본부장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야, 그가 내가 했을 것 같아? 그렇죠. 통일교 지도부에서 다 시켜서 한 일이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한학자 총재 쪽은 뭐 신문 광고 다 냈습니다. 개인적인 독단적인 일탈이다. 네. 그래서 완전히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걸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윤용호 입장에서 한학자 총재는 한때 참 어머니로 모셨던 어떤 극상에 있는 존재인데 네. 서로 이렇게 덮어 씌우기 이 뜨거운 감자 너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인지 지금으로서는 저는 윤용호 씨 입장이 이제 정확하게 예를 들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짓으로 네. 아닌지를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씌워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 생각할 거예요. 네. 내가 뭐 무슨 내가 그 정치인들 자기하고 무슨 개인적인 이득 관계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이걸 했을까. 네. 당연히 통일교라는 재단을 위해서 한 것이고 네. 어찌 보면 그 정점에는 참어원이라고 하는 한학자 총재가 있었던 것이니까 네.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 개인의 이익 득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이걸 네. 지금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해버린다면 원한 관계가 쌓이잖아요. 아 예. 근데 쌓였지만 예. 본인의 모든 인생이 거기 다 있잖아요. 통일교회. 아.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갈팡질팡할 제명은 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형식적 제명이지. 솔직히 예. 뭐 나중에 다시 한다 해서 그걸 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윤영호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지금 털어놓는 것이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뭐 9,000페이지 정도의 무슨 특별 보고서도 지금 예. 가지고 있다라고 말만 하지 그걸 내용을 뭐 언론에다가 공개한 것도 아니고 총재님한테 드리는 특별 보고 예. 그거 말하는 거죠. 예. 네. 그게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게 지금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저는 아예 지금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할 것이다. 보통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거의 자기 한 30년 인생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 제명됐다 해서 그럼 제명됐을 때도 우리 종교를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이 통일교를 위해서 내가 잠시 떠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잠시 떠나 있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모르겠습니다. 그 둘 간에 어느 정도 폭로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네. 밝히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다치기는 다치는데 나는 손을 벤다면 그치. 국힘은 팔 잘릴지도 팔을 모르고 잘라버리겠다, 약간. 그리고 민주당도 손가락 한 5개 정도 잘릴지 모르는데 음. 잘려봐야 내 손가락은 아니야. 그렇죠. 내 손에 내 손가락이 아니라 네, 그런 느낌. 안 아픈 손가락들.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뭔가 민주당의 어떤
손가락을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거짓말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엄지손가락 별로 안 아픕니다. 네. 그리고 요 약지 이런 데 좀 아픕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거든요. 다. 예, 똑같은 물어봤어요. 상태로. 네. 네, 물어봤더니 아니더라고. 네. 더 이쁜 자식이 좀 있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이걸 나왔다. 특히 또 3특검을 다시 연장을 해서 특검 전국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야 민주당은 그러면은 뭐 국힘 관련 특검만 하냐? 너네 지금 문제가 된 비리 문제는 이렇게 덮는 거냐라는 국민의 논총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네. 개는 들어주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네. 아니 그리고 이건 여야 모든 걸쳐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바로 특검 사안이지 도대체 뭐 어떤 상황 어떤 걸 가지고 특검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 비호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협상 이제, 과정에서도 예. 근데 특검 추천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특검은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 네. 저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합의한 내용이 그렇게 뭐 이상하지도 않던데요. 그게 뭐 지금 대법원 쪽에다 맡기자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대법원 자체를 부정하고 예, 완전 있으니까 악마화하고 있는데 누가 해야 될지. 대법원을. 그렇다고 정부 법무장관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것도 좀 이상한데 여기 네. 이제 정부 관계자가 전재수 장관이 이미 이 정부의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다는 것도 좀 저는 설주환 변호사님을 특검에 임명하면 딱일 것 저요. 같은데. 가면 잘할 수 있는데. 아니 수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 맞아요. 떠나서 예. 진짜 수사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지금 네. 퇴직한 솔직히 검찰 출신들 중에서도 너무 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수사에 특화되신 분들이 많은데 네. 다 나와버렸거든요. 저는 걱정됩니다. 진짜 나중에 검찰 보수 진영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검찰청을 부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정치 검찰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든 어떻게 뭐 이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99%의 사건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 민생 사건들이에요. 맞습니다. 대부분. 근데 예. 정치 사건 진짜 1%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자원들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사 손 묶어서 제일 좋아하는 건 범죄자들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걱정되는 건 네. 조직적 금융범죄들 네. 진짜 이제 찾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을 폄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만은 경찰의 수사 능력이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네. 근데 그 아직 능력치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없애버리면 검찰에서 가지고 있던 이 노하우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검사들이 도제 형식으로 키워져 왔단 말이에요. 네. 수사 능력을 경험을 쌓으면서 네. 그리고 그걸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줬고 후배 검사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려왔던 것인데 이제 네. 그게 지금 검사들 안 간다잖아요. 네. 안 가죠. 이문정 검사 외에는 안 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문정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도 수사를 못하기로 소문 난 사람이에요. 네. 가봐야 중수청에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인데. 중수청에 갈 때 이제 검사 옷 벗고 수사관 신분으로 가라는데 아니, 잘 가시고요. 검찰에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검찰 조직원들 잘 가세요. 하실 거예요. 저 오늘 진짜 네.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모습에 진짜 더 네. 매료 당했습니다. 아, 진짜. 예. 예.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얘기 네. 정말 나누면- 자주 좀 봬요. 아, 예, 네, 많이 오늘 뵈주십시오. 서 변호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네. 아유, 속이 시원하네요. 예, 진짜. 정말 네. 너무 감동입니다. 네, 오늘 하여튼 활명수 같은 논평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예,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간만에 야당이 좀 제 몫을 하는 하루였다라는 느낌이 많이 네.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동욱 대표도 화이팅 계속 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